안녕하십니까. 이번 후반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글로벌 통상경영학과 2020-0156 설동주입니다. 이번 후반부 프로젝트는 나의 행복 요인 진단 및 향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 원인, 두 번째는 진단, 세 번째는 이유 설명, 네 번째는 향상 방안, 다섯 번째는 실천 및 효과, 여섯 번째는 전반적 소감 및 의견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행복하지 않은 근본 원인은 저는 제 능력이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전부 다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진단입니다. 저는 제 행복 요인을 리커르트식 5점 척도로 진단했습니다. 먼저 제일 높은 5점인 부분은 안전, 의미,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점인 부분은 관계, 성취, 감사, 봉사입니다. 그리고 3점인 부분은 건강, 긍정, 여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낮은 2점인 부분은 몰입입니다. 세 번째는 이유 설명입니다. 먼저 3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인은 몰입입니다. 점수는 2점입니다. 제가 몰입을 2점으로 진단한 이유는 몰입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다른 능력치가 하락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몰입을 못해 정작 한 게 없어 허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몰입을 하지 못해 하는 일이 크게 재미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진단한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3점으로 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적인 건강은 안 좋지만 정신적인 건강은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긍정은 긍정적이게 사고하는데 자아 효능감이 낮아서 3점으로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가를 3점으로 진단한 이유는 많은 여가 활동 중에 오래도록 할 만한 여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4점 이상으로 진단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점으로 진단된 요인에는 관계, 성취, 감사, 봉사가 있습니다. 관계를 4점으로 진단한 이유는 배려의 측면에서는 제가 잘하지만 소통의 측면에서는 부침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취를 4점으로 진단한 이유는 몰입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를 4점으로 진단한 이유는 언제나 감사하게 여기고 있지만 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를 4점으로 진단한 이유는 내 능력 밖의 부분에서 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점이 아닌 4점으로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점 이상으로 진단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점으로 진단된 요인에는 안전, 의미, 용서가 있습니다. 안전이 5점으로 진단된 이유는 내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의미가 5점인 이유는 내가 뭘 해야 할지 스스로 끊임없이 찾을 수 있기에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가 5점으로 진단된 이유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먼저 다가오면
용서를 하기에 제가 용서를 5점으로 진단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향상 방안입니다. 2점으로 진단된 몰입의 향상 방안에는 내가 100% 끌어낼 수 있는 양의 일을 하고 스스로에게 내적 동기를 부여하고 몰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 긍정, 여가 3점 요인에 대한 향상 방안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 육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긍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패에 대한 공포보다 실패를 해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가입니다. 해보지 않았던 여가 활동을 하고 좋아하는 여가 활동을 기록하고 꾸준히 해봐서 이 3점 요인들에 대한 행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점 요인들에 대한 향상 방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입니다. 친구를 사귈 때 다가가는 걸 두려워 말고 먼저 다가가 웃으며 인사하는 것이고 유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취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근성을 가지고 일하는 연습을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성취욕을 올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입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더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났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봉사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 도움을 주고 방학 때 시간 내서 봉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점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입니다.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잘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미입니다. 내 존재로 인해 남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일을 내치지 않고 용서합니다. 다섯 번째 파트는 실천 및 효과입니다. 2점 요인인 몰입의 실천 및 효과는 첫 번째로 몰입 지속 시간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몰입 후 성취한 일의 양의 증가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점 요인들의 향상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미 있는 몸과 체력이 증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가입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점 요인들의 지속적 증진 방안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처음 만나는 친구에 대한 두려움이 하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취입니다. 과제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성취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더 큰 피해가 없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점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 증진 방안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내 몸이 다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화가 안 나고 마음이 너그러워졌습니다. 여섯 번째 파트는 전반적 소감 및 의견입니다. 저희 이 프로젝트를 한 소감은 나 스스로가 전과는 다른 멋진 사람이 된 느낌이 들어서 매우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